이렇게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 이쪽에서 배우분들이 좀 대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웃음꽃이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출연진들 케미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이 출연진들 촬영하면서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도 좀 질문을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팀워크가 너무 좋은 왕이 된 남자인데요. 이 팀워크가 또 멋진 시청률로도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공동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희영 감독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기사님들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독님의 전작을 보면 동꽃 등 감각적인 연출로 호평을 받은 작품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메가폰을 잡으신 왕이 된 남자도 기대하는 시청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왕이 된 남자는 어떤 드라마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시는 대로 광해 왕이 된 남자 영화를 원작으로 한 16부작 미니 시리즈고요. 원작에 있는 얼굴이 똑같은 광대가 왕을 대리한다는 모티브는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 위에 이제 저희 작가님들이 새로 창조하신 캐릭터와 스토리라인이 추가가 돼서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아는 만큼 즐거우신 작품이 되실 거고, 또 안 보신 분들도 이 드라마만의 좀 새로운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출연진들 각자 맡은 역할 소개와 또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씨부터 이렇게 쭉 해주실까요? 순서대로? 네, 저는 운심이라는 역을 맡은 정혜영이고요. 제가 맡은 역은 신부는 기생이고요. 그리고 여기 극 중에서 김상경 선배님이 맡은 이규하고는 드러낸 연인도 아닌, 그렇다고 완전 남도 아닌, 알 수 없는 약간의 그런 좀 감정이 있는 그런 애틋한 사이고요. 그리고 또 사회를 바꿔보고자 대동계라는 그런 소재가 나오는데, 거기에 같은 계원으로 있어서 좀 그렇고, 또 여기 진구 씨하고는 제가 뒤에서 살짝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의리 있는 여인으로도 나옵니다. 네, 저는 정혜영 씨하고 개를 하고 있고요. 개돈을 받진 않습니다. 근데 예, 저는 도승지 이규 역할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까지 이제 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도승지를 좀 강등이 돼서 기쁘진 않아요. 근데 왕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왕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진구 씨가 맡은 두 가지 역할이죠. 네. 하선도 있고 이제 이현도 있고, 이 두 인물과 새로운 세상을 한번 꿈꿔보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왕이 된 남자에서 하선과 이헌이라는 두 가지 인물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선을 먼저 설명해드리자면 노는 것 말고는 배움이 없는 광대이고요. 굉장히 재주가 뛰어난, 말솜씨도 뛰어나고 재주도 뛰어난 그런 광대 인물을 맡았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헌을 대신해서 왕의 그 대리를 서게 되는 인물이고요. 이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의 왕이지만 광증이 도져가는, 하지만 알고 보면 많이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많이 폭력적이고 제가 처음 맡아보는 굉장히 권력적인 인물이라서 열심히 준비했고요. 하선이 또한 아주 밝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두 캐릭터에게 많은 애정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헌과 하선 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중전 유소은 역할 맡은 이세영입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은 캐릭터는 굉장히 현명하고 성품이 꼿꼿하고
바르고 또 차분한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왕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주면서 무한한 애정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영화에 이어서 존해관 역을 다시 맡은 장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현이라는 극 중에 왕이 굉장히 포악하고 폭력적인데 반해서 그와 똑같이 생긴 하선이라는 인물이 궁에 등장하면서 실제 배운 것 없는 하선이지만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너무 왕보다 정치를 잘할 것 같은 그런 매력에 빠지면서 정말로 왕으로 착각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존해관 역입니다. 예. 또 영화와 달리 또 비근한 것도 있겠지만 굉장한 재미를 느끼고 그렇게 합심으로 열심히 해가고 있습니다. 예. 사랑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왕이 된 남자에서 제가 좌의정 신치수 역을 맡은 고려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잘 안 보이고 목소리만 중간중간 들렸는데 글쎄 저도 저의 모습이 어떤 모습 나올지 무척 궁금합니다. 이 신치수라고 하는 인물은 왕과의 권력 관계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관료 사회의 힘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출발점은 이현이라는 왕이 용자에 오르기까지의 공신으로서 많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뭐 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사한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저 역시 굉장히 궁금하고 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무엇보다도 새로운 역할을 제안받았을 때의 긴장과 떨림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도 첫 방송 재밌게 기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단한 작품 소개와 캐릭터 소개를 들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김대한 기자입니다. 저는 먼저 장광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작품 맡게 되는데 어떤 존해관의 특별한 차이점을 두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영화에서와 드라마에서의 조금 차이점은 있지만 아마 역할은 거의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하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한 그 매력과 사랑스러운 마음,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고요. 제가 이 영화 드라마를 하게 된 동기는 영화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또 이 TVN에서 하는 드라마 또 믿고 볼 수 있는 우리 김희원 감독님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에 흔쾌히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여진구 이세영 씨 배우님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천만관객이 본 광해를 원작으로 하기 때문에 좀 부담도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차이점을 두고 또 연기를 하신 부분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은 좀 더 극명하게 영화와는 다르게 좀 더 드라마 안에서는 이현과 또 하선의 모습을 좀 더 극과 극으로 확실하게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분들에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차이를 두고자 현장에서 연기적인 부분을 선배님이랑 감독님들에게 열심히 하였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소은과 함께 멜로의 라인이 좀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점도 어떻게
하선과 소은의 멜로와 또 이현과 소은의 멜로는 어떻게 다른지 그 두 가지 다른 멜로 라인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이세영 씨는 이 천만 영화 광해에 출연하는데 좀 광해를 리메이크한 이 작품에 출연하는데 좀 부담은 없으셨나요? 사실 좀 많은 부분이 너무 설정이 같다는 부분을 빼고서는 되게 많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연령도 되게 어려졌고 그래서 오히려 부담보다는 저는 좀 상상하고 좀 만들어내는데 처음에 좀 어려움을 가지기는 했고요. 그렇지만 조금 더 어려진 두 남녀 주인공이 어떤 멜로를 보여드리면 재밌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작과는 확실히 좀 그 다른 감독 모습을 잠깐만 기대해봐도 저 좋을 것 이 지점은 이제 감독님이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그 기자분도 말씀하신 게 이제 광해와의 큰 차이점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감독님이 하자 그럴 때 이걸 왜 다시 하냐고 그랬거든요. 왜 광해를 천만이 하는데 왜 할까? 저 천마디가 왜 이거 하려고 그래요?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에서는 연인구 씨랑 이세영 씨 한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광해를 했다거나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이었으면 굉장히 비교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우리 여진구 씨랑 이세영 씨가 하기 때문에 너무 나이 차이의 갭이 많아서 그 부분을 감독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경 씨가 질문을 직접 제가 주셨는데 좀 답답증이 있어갖고요. 김희영 감독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그 질문이 두 가지신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이거를 왜 하느냐, 리메이크를 왜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진구 씨랑 세영 씨에 대해서 어떻느냐, 이제 이것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물론 이제 리메이크죠. 모티브를 가져왔으니까 리메이크긴 한데 사실은 저는 어떤 면에선 거의 재창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비슷한 뉘앙스의 씬들이 분명히 1, 2부에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신 비슷한 씬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가장 다른 것은 왕을 대리하게 된 자의 의지, 왕을 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디까지, 주인공의 의지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희 작품은 원작과는 달리 주인공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지점부터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돈꽃이 끝나고 많진 않지만 뭐 여러 개 작품들을 제안을 받아서 좋은 작품도 많았고 대본도 많았는데 이제 이 작품이 좋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생각하는 드라마관은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더 나은 것을 꿈꾸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이야기가 유일하게 이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진구 씨, 세영 씨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뭐 여기 선배님들 다 계시지만 아무리 똑같은 씬을 똑같이 찍으려고 해도 수행하는 배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씬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시너지가 있어요. 이 작품은 사실은 그 하선이라는 굉장히 소년의 에너지를 가진 인물과 이규라는 아주 강렬한 청년의 에너지를 가진 인물이 부딪히는 시너지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드라마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원작에서는 배우 두 분이 사실 연배도 비슷하셨고 어느 정도 이제 주고받는 케미스트리의 느낌이 비슷했다면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차별점을 아마 일부 방송을 보시면서부터도 거의 바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사이즈나 스케일감이 크고 묵직한 얘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는데 지금 하면서도 너무 즐겁습니다.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좀 원작 보신 분들 실망 안 하시게 잘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원작과는 또 다른 재미와 감동을 주는 왕이 된 남자, 재탄생된 드라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자님들께 질문 받겠는데 여기 가운데 계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강수현 기자입니다. 먼저 김희원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보도매에 보니까 여진구 배우님이 시청 포인트로 사극 특유의 풍부한 미장센을 꼽았다고 했는데 연출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쓴 점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그 배우 여진구 씨랑 이세영 씨 어떻게 캐스팅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렇죠. 미장센이 사극은 사실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거의 현대극이랑 다르게 백지의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 테크니션들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 미술팀, 연출부, 제작부, 뭐 동시기사님, 뭐 장비 기사님 할 거 없이 정말 제가 이쪽 일을 하면서 만난 최고의 프로페셔널한 스태프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그림을 그려주지 않으면 사극은 연출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별로 크질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완벽하게 구현을 잘해줘서 저 역시도 사극을 보는, 지금 현대에서 2019년에 사극을 볼 때 그럼 무엇을 재미로 봐야 되느냐 했을 때는 결국은 미적인 부분을 만족시켜주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큰 게 세트, 그 다음에 한복, 궁궐, 자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현대극에서 충족감을 못 주는 것들을 사극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현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의상 테스트부터 해가지고 세트 테스트까지, 뭐 촬영, 뭐 저희 룩 테스트까지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구현하고 싶었던 룩은 정말 마음대로 다 구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진구 씨하고 세영 씨는 제가 사실은 옛날에 보고 싶다라는 드라마 조연출했는데 거기 둘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은 기억을 잘 못할 텐데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진구 씨는 이게 아까 지금 상경 선배 말씀하셨지만 이 작품이 1인 2역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원작의 배우분들 워낙 강한 연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배우가 이겨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숙제가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좀 순수하게 그냥 나 자신만 생각하고 돌파를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에너지를 가진 배우거든요. 안 그러면 생각이 많아져서 사실 연기하기가 힘들고 계속 벽에 부닥치게 돼 있는데 혼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연기를 대하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을 뭐 저 연출만 잘하면 진구 씨의 연기로 캐릭터 두 가지 재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세영 씨는 이제 나오는 거 그저 제가 뭐 다 챙겨보진 않아도 짬짬이 봤었어요. 그리고 구력도 사실 아역부터 했기 때문에 꽤 된 배우죠. 근데 제가 실제로 만나서 첫날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오래 했어요. 한 1시간 넘게 얘기했나? 오래 얘기했는데 얘기하면서 딱 하나 좋았던 거는 사실은 이 드라마에서 제일 연기하기 어려운 캐릭터라 그랬거든요. 제가 세영 씨한테. 왜냐면 아까 본인도 얘기했지만 다른 인물들은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이는데 초반에 상대적으로 좀 정적이에요, 캐릭터가. 그래서 연기자가 사실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초반에 사실 크지 않아서 좀 어렵거든요, 배우가 수행하기가.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결국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시청자들한테 신뢰감이 좀 있는 친구여야 되는데 어린 배우 중에 제가 봤을 때 세영 씨만큼 또 어른들도 이뻐하시고 어린 친구들도 호감이고 이렇게 연기력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보고 또 심성도 너무 깨끗하고 연기에 되게 겸허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뒤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서울 최진실 기자라고 하는데요. 여진구 씨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뭐 연령대도 다르시지만 아무래도 뭐 영화 광해에서 같은 역할하신 이병헌 씨와의 뭐 언급을 피할 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좀 소감은 어떠신지 혹은 부담스럽거나 그런 거는 없으신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진구 씨랑 이채용 씨는 두 분 다 아역 출신이신데 이렇게 같이 연기하시면서 그런 점에서 좀 잘 통하시는 부분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워낙 원작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나 재밌게 보았던 작품이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었었습니다. 이 작품을 내가 맡아도 되는 걸까라는 고민이 우선 가장 먼저였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배우로서 과연 1인 2역이라는 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좀 욕심이 많이 났었습니다. 워낙 영화 원작에서의 캐릭터도 너무나 매력 있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 점을 저도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저 혼자가 아니라 또 감독님과 또 현장에서 선배님들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보여드리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좀큰 기대감이 네,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혼나가면서 선배님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네, 열심히 촬영 중입니다. 네. 그리고 아역 출신인 이세영 씨와의 호흡은 어떤가요? 이렇게 통하는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아역 출신 이세영 씨와의 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통하는 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두 분의 호흡은 어땠나요? 저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세영 누나의 작품을 보면서 연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할 때 같이 호흡을 맞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벌써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굉장히 기뻤고요. 현장에서 먼저 다가주시고 항상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호흡은 너무나 첫 작품이 아닌 것처럼 굉장히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배우분들께서 너무 이야기도 재밌게 나누시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또 권혜호 씨께서 그 분위기를 너무 잘 이끌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권혜호 씨가 보시기에 또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악역을 맡으셨는데 그 연기 변신에 대한 느낌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뭐 현장 분위기 좋죠. 뭐 김상경 씨가 많이 저는 뭐 가만히 있습니다. 예. 김상경 씨가 예. 글쎄요. 제가 이번에 맡은 역할 자체는 사실 영화 속에서는 많은 그 조정의 대소신료들을 한 인물로 집약시켜놓은 인물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드라마적으로는 안타고니스트 중에 주인공의 행동을 갖다가 대척점에 서서 그러니까 충돌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악역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인물로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악역에 대해서는 꿈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할 때 제일 어려운 일은 현실이 드라마를 압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뭐 더 나쁜 놈을 어디서 만들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서 그 꿈은 버린 지가 오래됐고요. 자기만의 이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래서 그 명분을 만들어가는 일, 그것이 때로는 뭐 조정과 국가와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글쎄 이제 살다 보니까 제가 20몇 년 동안 소위 말하는 악역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주시죠?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어쨌든 이 드라마를 선택한 가장 좋은 큰 계기 중에 하나는 이 드라마가 드라마적으로 재밌어야 되고 해야겠지만은 2019년도에 우리는 이 드라마를 왜 만들까? 뭐 국가는 나라는 권력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또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 자체가 뭐 그런 면에서 그 질문을 던지는 자의 역할로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낙 뭐 믿고 보는 배우이시기 때문에 생애 첫 악역 연기도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자, 기자님들께 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아까 중앙에 계신 기자님 계셨는데요. 네, 마이크 드릴게요. 네, 부산일보 김상현 기자라고 합니다. 저 김상경 씨하고 여진구 씨께 질문인데요. 두 분은 이제 신구 왕 전문 배우로 이제 이름이 높으신 두 분이신데 그 현장에서 이제 왕 역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뭐 그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여진구 씨께 추가 질문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1인 역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역할이 워낙 그 원작에서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던 배역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더 까다롭고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김상경 씨가 그 신구 왕으로서 네, 저는 뭐 그 질문에 이제 차차 대답하기로 하고 마이크를 잡으면 또 제 얘기를 다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얘기하는 사람도 힘들어지니까 제가 쭉 요약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왕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저는 원작 광해를 보지 못했습니다. 광해를 전혀 몰라요, 잘. 그런데 그거는 그 시기에 제가 다른 작품을 하고 있고 좀 바쁘긴 했는데 전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사라진 밤이라고 리메이크작 할 때도 제 원작을 보지 않고 연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원작에 갇히게 되면 사람이 연기할 때 배우가 굉장히 운신의 폭이 적어져서 표현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광해를 아직 못 봐가지고 편하게 연기하고 있는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맡은 역할이 유승용 씨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유승용 씨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아주 편하게 연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영상하고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보시는 영상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왜냐면 여기 색감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영상미가 좋은 이유는 이제 우리 감독님이 또 연출 전공이세요. 연출 전공이 아니라 이제 촬영 전공하신 연출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영상미가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왕을 둘이 같이 이제 진구 씨도 해보고 저도 했는데 왕 역할 할 때 그렇게 위에 앉아 있는 게 편한지 몰랐었는데 제가 신하가 돼서 진구 씨가 위에 앉아 있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샘도 나고 왕 때 내가 왕할 때 선배님들이 조금 힘드셨겠구나 그 마음을 이제서 알게 됐습니다. 네, 진구 씨. 네, 재미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1인 2역 이번에 준비하면서 하선이라는 역할을 준비할 때는 그나마 평소에 저와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광대 워낙 잘 놀고 그 구역에서 꽤나 이름 날리는 광대였기 때문에 과연 그 친구가 놀 때 얼마나 큰 에너지로 관객들을 휘어잡을 수 있느냐, 자중들을 휘어잡을 수 있느냐, 광대임에도 불구하고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광대인데도 불구하고 얼만큼의 카리스마가 있을까? 좀 새로운 왕과는 다른 카리스마가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안무나 무대를 할 때의 어떤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썼고요. 하지만 이현 같은 이현 역할을 준비할 때는 저도 워낙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맡아보고 싶었던 그런 종류의 캐릭터이고 언제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항상 해보고 싶다라는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현장에서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특히 그래서 왕 이현 역할을 할 때 감독님과 선배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촬영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혜영 씨는 국가의서 이후 6년 만에 사극 복귀인데요. 특별히 왕이 된 남자 출연을 결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극은 거의 6년 만인데요. 일단 감독님이 꼬셨어요. 뭐라고 꼬시셨나요? 뭐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이제 하겠다는 마음을 다짐을 하고 그때 이제 감독님과 미팅을 하면서 우리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 거의 2시간 넘게 감독님 혼자만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듣는 쪽이었고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감독님이 작품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시고 또 이런 감독님을 믿고 이 드라마를 하면 정말 재밌게 작업할 수 있겠구나 했기 때문에 너무 서슴없이 즐겁게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진짜 말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듣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또 설명해 네네. 주셔서 정혜영 씨의 출연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세영 씨에게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 여진구 씨의 1인 2역을 보신 분이 이세영 씨가 아닐까 하는데요. 또 그 두 역할과 로맨스가 각각 펼쳐지잖아요. 정말 다르게 다가왔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다르고요. 사실 다 똑같은 모습에서 자세 혹은 눈빛 혹은 걸음걸이만 달라도 달라 보이잖아요. 목소리 그냥 아예 다른 인격이기 때문에 진구 씨가 연기를 하시면서 아예 그냥 다른 인물을 보여주셨고 또 함께 이제 촬영을 할 때도 그냥 온도가 다르게 느껴져요. 되게 차가운 모습과 아예 따뜻한 모습
그래서 그냥 차이를 자연스럽게 두면서 저도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왼쪽에 계신 기자님께도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저 연예투비뉴스 이은지 기자입니다. 저는 연출님께 좀 여쭤보면은요. 이 작품이 어쨌든 원작이야 뭐 짧잖아요. 영화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을 것이고 지금 보면 일단 주인공들의 연령대가 어려졌다. 거기에서 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그 1인 2역으로서의 그 에피소드나 이런 거는 또 영화랑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 특정 장면이나 그런 모습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서도 보이는 모습은 다를지언정 결국은 영화에서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부분이 요소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또 이제 로맨스라든지 이런 게 또 들어갈 것이고 아마 인물들의 어떤 사건이나 갈등이 많이 추가가 될 것으로 좀 일단 예상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좀 다르다면 그러면 이제 드라마로 가져왔을 때 그러니까 당장의 리메이크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네. 네, 아까 드린 말씀 중에 또 약간 비슷한 대답이 있긴 했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제목을 저희가 왕이 된 남자라고 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물론 이제 원작의 부제기도 했죠. 이게 부제기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 드라마에서 왕이 된 남자 2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구 씨가 하는 하선이 대리하는 남자랑 그 대리하는 남자를 움직이는 이규, 두 사람이 왕이 된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송 2부까지 보시면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왕을 대리하는 자의 의지, 이 궁에 들어와서 왕을 대리하는 자의 의지가 어디까지 들어갔느냐가 결국 이야기의 시발점인데, 그 부분에서 가장 차이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플로팅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작은 어찌됐든 이제 궁에 들어와서 억지로 약간 일장춘몽처럼 하룻밤의 꿈처럼 이제 짧은 시간 동안 궁에서 겪고 나가게 되어 있죠. 근데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긴 시간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인공의 의지가 작용을 하지 않으면 긴 시간을 갈 수가 없거든요, 이야기가. 그래서 그것이 꼭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선문답을 하면서 드라마를 끌고 갈 수는 없고요. 결국은 인간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 인물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전작을 할 때는 전작이 굉장히 그 사회 비판적인 부분도 있고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부분도 있고 냉소적인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 작품이. 반대로 저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따뜻함이 있는데, 그 따뜻함의 기반은 뭐냐면 내가 잘해서 바꿔나가고 싶다는 의지가 투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 두 남자한테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케미스트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발생되는 인간관계의 전복과 또 재정립 같은 것들이 이제 이 드라마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결국 멜로를 하기 위한 멜로임이 아니라 이 남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인간을 대하는 방식에서 발생되는 멜로기 때문에 멜로의 결이 아마 원작하고 조금 다르실 거예요, 보실 때. 네, 그런 부분 위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님이 저랑 똑같은 그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질문했거든요, 기자님처럼. 이걸 왜 하냐고, 이걸 왜 해야 되냐고, 왜 했던 거 그리고 잘된 거를 해봐야 잘못하면 욕 먹는 건데 본전인데 왜 하세요?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감독님이 얘기를 지금 이제 멋있게 잘 하셨는데 저는 딱 한마디 듣고 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8부에 나오거든요. 8부에 이제 스포일러라서 말씀 못 드리는데 8부를 보시면 기자님이 이래서 김상경이 했구나, 그럴 만한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 한마디를 딱 이규가 이렇게 합니다 하는 몇 마디에 예 하겠습니다 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8부 딱 보시면 1부부터 쭉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확실한 진짜 이게 왜 이 드라마가 있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규 역할이 굉장히 이 드라마에서 뭔가 이렇게 반전을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8회부터 보시지 말고 1회부터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가운데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페나시아 김수경 기자인데요. 저는 두 주연 배우분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광해에서는 이제 두 배우분이 되게 나이 차이가
남자분이 더 많고,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더 많고 한윤 씨가 더 작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바뀌어서 더 신선한 로맨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6부작 동안 궁중 로맨스를 좀 이렇게 치명적으로 삼각 로맨스를 좀 치명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먼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소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였던 것 같아요. 이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소은이라는 그 여자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던 그 이현도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하지만 자신이 변한 줄도 모르고 변해져 있는 상황에서 소은에게 계속 왜 너가 변했냐, 왜 너가 변했냐라고 그 질책하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사랑을 요구하는 어떠한 그런 힘든 모습이었고요. 하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멀리 해야 하는, 가장 피해야 하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중전마마를 가장 피해야 하는 존재인데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끌리고 이 사람이 걱정되고 굉장히 순수하게 정말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눈빛을 담고 싶어서 그 두 가지를 가장 저는 크게 생각을 하면서 소은과 연기하고 있습니다. 소은이가 중전이기 때문에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성숙한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전으로서 해야 할 도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진심으로 사랑을 하든 하지 않든 어쨌거나 부부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살다고 사는 사람의 어떤 자연스러움 혹은 뭐 어떤 그런 어색하지 않음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작품을 시작하고서 진구 씨랑의 어떤 거리감을 좀 줄이고 그래도 친해지고자 하는데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누나이기 때문에 사실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현장에서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해서 어떨 때 보면은 오빠 같기도 하고 되게 어른스럽기도 하고 네, 멋있는 왕오빠이십니다. 두 분의 케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여진구 씨에게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그 드라마 촬영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근데 이 두 역할을 왔다 갔다 해야 될 때 좀 혼란스러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점은 제가 그 1인 2역을 하기 왔다 갔다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면 저 스스로도 마인드 컨트롤이 많이 필요하고 했을 텐데 제가 걱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현장에서 감독님과 선배님들도 현장에 많은 스태프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그 점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계셔서 전 오히려 너무 편하게 현장에서 몰입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때문에 그 점은 전혀 어려움 없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봐실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의 저의 마인드 컨트롤이 크게 필요했던 점은 그냥 단지 제가 어떻게 제 연기를 어떻게 할지 그런 점이었고요. 어떤 현장에서 환경적인 힘듦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많이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네. 여진구 씨의 답변마다 그 선배님들이 진짜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권혜호 씨가 정말 선배님으로 이렇게 여진구 씨나 이세영 씨 후배들을 바라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도 궁금해요. 갑자기. 굉장히 기특하기도 하고 그게 그럴 것 사실은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 편전 안에서의 왕과 신하로서의 관계로서 주로 만나다 보니까 솔직히 그 중전과
왕과의 관계 속에서는 현장에 제가 있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보니까 어떤 눈빛을 주고받는지 제가 알 수는 없죠. 근데 뭐 밥 먹을 때 분위기는 좋은 거 보니까요. 네. 원래 세상에서 제일 꼴 보기 싫으면 밥 먹을 때 같이 안 먹지 않습니까? 네. 둘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떠나서 뭐 글쎄요, 그 많은 드라마가 어려운 뭐 시간과 환경 속에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니까 더욱 더 현장의 분위기가 실제 방송 내용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드라마의 제작 현장은 굉장히 밝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도 현장에 한번 오신다면 놀라시겠지만은 그 에너자이저 같은 그 끝없는 커트를 외치는 김희원 감독의 지금 감기가 들려서 평소 그 톤에 한 2분의 1 톤 있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가끔은 좀 지치고 힘이 없을 때도 카트 그러면 그냥 정신이 번쩍 들고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희원 감독님이 지금도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는데 현장에서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 장광 씨에게 이제 저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촬영 현장이 굉장히 화기애애하다고 들었는데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을까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글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금방금방 잊어버리게 되는데 하여튼 그 현장에 저희 그 왕이 된 남자 현장의 피스메이커는 김상경 씨입니다. 김상경 씨만 나타나면 갑자기 조용했던 그 현장이 왁작지껄해지는, 그래서 제가 제2의 김구라라고까지 지금 별명을 붙여줬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에피소드 재미나는 거 있으면 누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에피소드가 늘 넘치는데 에피소드보다 저는 이 말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 작품이요, 여진구 씨의 인생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네, 공감합니다. 네, 인생작이 여진구 씨가 성인 연기자로 되는 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을 만났는데 너무 지금 잘하고 있어서요. 진짜 여진구 씨의 인생작이 탄생했다고 보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우리 감독님 별명을요, 천재 웰메이드 대박 감독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나면 아침 인사가 천재 웰메이드 대박 감독님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들 진짜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영상미든 내용이든. 기자님 1부터 8부까지 쭉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진구 씨가 대선배님에게 정말 극찬을 받았네요. 이렇게 한마디 그래도 여진구 씨도 당찬 포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신 것처럼 항상 선배님들께서 항상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요. 현장에서 너무나 큰 기쁨을 많이 주시고 계셔서 저는 선배님들 또 감독님들 따라서 열심히 촬영 잘 해내겠습니다. 상영 선배님 말씀처럼 제 인생작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랑,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자님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스타뉴스 한혜성 기자입니다. 이번 작품이 2019년 TVN 최고의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미스터 선샤인 작년에 했던 거 시청률이 18% 넘었고 또 백일의 낭보님이 14%를 넘었는데 예, 기대하시는 수치가 있으신지 뭐 공약하실 게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가 지금 주인공인데 모든 책임을 얘한테 미루고 있어. 극찬관계 책임을 여진구 씨가 그럼 답변해 주실까요? 네, 2019년 또 저희가 1월 7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새해 포문을 여는 작품이기 때문에요. 20.19%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20.19%로 하겠습니다. 얘가 요즘에 촬영을 너무 해서 정신이 없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네, 좋은 죄송합니다. 바람을 갖고 있다는 네. 좋은 바람을 갖고 있다는 네. 그리고 땀이- 공약 정도 이 친구가 뭐 하는 걸로 하는 게 딱 좋겠네요. 20.19면은 최고 시청률 아닌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하면 미쳤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공약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도 뭐 그런 거? 뭐 프로는 필요 없어. 시청률이 잘 나온다면 그러면 시청률 공약 하나 걸어주실까요? 그 상경 선배님이랑 함께 어디 선배님 어디로 가실래요? 그 프리어그를 하겠습니다. 네, 여진규 씨가 하시는 걸 하시고요. 합의된 거 맞죠? 훈훈하게 마무리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네요. 진짜 두 분이서 이렇게 만족할 만한 시청률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궁 같은데 가셔가지고 프리허그 해주셔도 너무 의미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예, 여진구 씨가 또 나이도 젊고 네. 예, 왕옷 입고 한번 선배님과 하는 걸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저 옆에서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제 감독님께서 관전 포인트와 함께 우리 배우분들 마지막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 관전 포인트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저도 작품을 뭐 조연출, B연출 거쳐서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오래 준비하고 오래 촬영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가을에 촬영해서 겨울을 지나서 이제 아주 추운 겨울까지 들어와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고생한 결과물이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결과와 관계없이 굉장히 좀 벅찬 마음이 들고 보시는 분들도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드라마를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어요. 원작에 대한 향수가 있으시면 있으신 대로 또 사극을 좋아하시면 좋아하시는 대로 또 아니면 새로운 드라마가 궁금하시면 궁금하신 대로 원하시는 바를 충족을 하실 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끝날 때까지 여기 제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배우분들이랑 같이 있는데 이분들 그리고 저희 스태프분들이 후회하지 않으실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영 씨부터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왕이 된 남자를 참여하고 있는 저희 모든 전 배우, 스태프 그리고 관계자분들께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촬영 현장에서 즐거운 만큼 그 현장의 분위기가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시청자들한테도 바로 다 갔으면 좋겠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 처음에 웰메이드 사극이 전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솔직한 편이라서요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는 쪽이라 가지고 근데 저희 드라마는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훌륭한 웰메이드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모두한테 저희가 행복하게 찍는 만큼 꼭 행복함을 드릴 거라고 믿습니다. 네, 첫 방대부터 8부까지 쭉 뵙겠습니다. 그 이후로 쭉. 예. 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제가 워낙 좋아하던 작품에 또 좋아하던 캐릭터를 맡게 되어서 요즘 너무 현장에서 행복하게 연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봐도 부족한 점이 많이 느끼면서 현장에서 많이 느끼면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많이 혼내주시면서 연기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혼내주시면서 꼭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청,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모든 분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정말 현장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 하루하루 매 순간이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요. 또 그만큼 시청자분들께 좋은 결과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걸 매 순간 느끼지만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TVN 시청자 여러분. 금년에 새해 꼭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들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작과 또 새로운 드라마의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하게 됐는데요. 아마 1회 끝나고 2회 끝나면서 점점점 그 기대치가 많아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저희들 찍으면서도 저희들끼리 서로 칭찬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작품마다 매해 끝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실망시키지 않는 최고의 드라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제 곧 다음 주면 방송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죠. 그 다음 몫은 저희 몫이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결과는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이 드라마가 하나 확실한 것은 굉장한 이야기의 힘이 있는 그런 드라마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연초에 재미있는 드라마로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공동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배우분들과 감독님들은 무대 아래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고의